채널 615의 김선입니다. 아, 다사다난한 2012년인데요.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도대체 남은 몇 개월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채널 615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안 기관에서 이적 동조 방송이라고 또 새로운 칭호를 좀 받았네요. 이적 동조 방송. 친북이 모자라서 종북 이런 어휘들을 막 만들어내더니 이제 이적 뭐 표현물 뭐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불안했는지 이적 동조 방송이라는 또 새로운 뭐 신종 어휘를 만들어냈는데 그렇습니다. 6.15와 14헌원을 부정하는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방송이 뭐 이적 동조 방송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만 그 규정이 이제 얼마나 갈지 해보겠습니다. 시대가 또 생각보다 빨리 바뀌니까요. 한 걸음 앞만 좀 바라봐도 그런 이런 무모한 어휘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곳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채널 615 전쟁 위기와 공안 탄압이라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네, 동부가이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평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네, 예. 평소엔 막 후줄근한 남방 음악을 오늘은 이 예, 스티브 잡스 분위기로 아, 한번 네. 스타일을. 그렇습니다. 오늘 그 호국 훈련이 끝났어요. 네, 네. 예, 참 조마조마한 한 주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저녁에 촛불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재작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이 그 호국 훈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게 무슨 훈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원래 호국 훈련이라는 훈련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원래 이제 한미 연합 훈련으로 아주 대규모 훈련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이 사단급의 이제 상륙 훈련으로 있었는데 이게 1993년도까지 하고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체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요구가 나오면서 1996년도부터 시작된 훈련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원래 그 육군의 상무 훈련이라는 게 있었고 해군의 통해 훈련, 공군의 필승 훈련 이렇게 세 훈련이 있었는데 이 각각 하던 훈련을 1988년도에 통합해가지고 이 통일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통일 훈련이 96년도에 호국 훈련으로 이제 개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미 합동 훈련 하면은 크게 3월달에 있는 키리졸브 훈련과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많이 꼽는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휘부 훈련, 지휘소 훈련이다라고 하면 호국 훈련은 이제 실전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급 대부대 기동 훈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의 이제 군단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들 그리고 뭐 육해공군 이런 부대들이 실전을 이제 하듯이 훈련하는 그런 훈련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훈련이 예년하고는 좀 다른 규모와 기간이었다라고 해서 더 또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올해 훈련의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일단 규모가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해 네. 공군의 해병대, 민관경 이렇게 해가지고 24만여 명이 참가를 했다 그러는데요. 언론에서는 이제 크게 확대됐다라고만 하고 예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부터 호국 훈련이 갑자기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함정이 50대가 동원이 됐는데 올해는 60대가 동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부분적인 얘긴 한데 이 정도로 이제 많이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군도 5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실제 훈련을 함께하는 그런 상황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군단 작전 계획 시행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사흘 동안 했는데 이걸 7일로 이제 늘려서 거의 배 가까이 늘려서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의 성격으로 보면 합참에서 발표한 건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대비한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들여다볼 게 있는 게 어, 지난 8월에 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그 작전 계획 5027을 마지막으로 도입한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한반도에 이제 전쟁 계획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작전 계획 5027입니다. 그리고 이제 5027의 부족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5026, 뭐 5030, 50 뭐 이런 29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보완 성격에 있는 거고 기본 작전 계획은 5027이죠. 근데 이 5027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던 거라서 지금의 이제 현대 새로운 전술 이런 것들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된 조건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화되고 있는 게 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작전 지휘권, 전시 작전 지휘권을 2015년에 한국군으로 넘겨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넘겨주는 걸 이제 좀 명시하기 위해서 501호 작전 계획 501호라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아마 2015년 전에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작전 계획 5027이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1호를 적용한 첫 훈련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501호의 특징은 뭐냐면 작전 계획 5027과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각종 작전 계획들을 다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북한의 어떤 내부 붕괴 전략이라든지 급변 사태를 유발하는 문제, 급변 사태 징후가 발견됐을 때 선제 공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쭉 진격을 해서 점령하고 거기에 민정 군정을 실시하는 것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한반도 전쟁 계획의 어떤 종합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 준비 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좀 시행을 해보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특이하게 이 훈련 내용 중에 그 송파에 있는 성동구치소, 네. 예, 성동구치소 측이랑 이 군이랑 같이 합동 훈련 작전을 했다 그래요. 아, 구치소. 네네. 그래서 그게 뭐 이런 거죠. 적이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 들이닥쳤을 때 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했다고 하고 뭐 최근 이번 훈련에 이제 경찰까지도 다 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랬는데 동원됐죠. 이제 법무부 교도 공무원이죠. 예, 교정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쭉 한 걸로 봐서 사실상 진짜 실전에 네. 임하는 태도와 전면전을 예예 가정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교정 공무원들이 쭉 이렇게 훈련에 동참을 해서 실제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 전쟁 전후에서 그냥 구치소와 뭐 교도소에 뭐좀 불타기도 하고 그리고 미결수에 대한 어떤 양민 학살, 그 집단 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그렇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떠오르면서 굉장히 참 위험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작년 8월 달 그 훈련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지 있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려대로 예측했던 대로죠. 네. 자, 호국 훈련 관련해서 북의 반응이 있었나요? 네, 북에서 이번에 이제 크게 많은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그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라고 대외 단체로 있는 북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26일 날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은 이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노린 대규모 전쟁 연습인 호국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번 전쟁 연습은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로 북남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때 벌어지는 것으로 하여 더욱 위험천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괴뢰 역작 패당이 미국과 공모 결탁해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전면적인 보복 대응과 무자비한 방공격으로 침략자들을 철저히 짓뭉개 버릴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강력히 좀 비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민족길이라고 이 북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보도를 통해서 이 호국 훈련이 대선 정세를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북풍 조작 기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이제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보통은 이제 이 을지 훈련이라든지 키리졸브 훈련, 이런 훈련들을 했을 때 북에서 이제 그 북의 군부에서 혹은 이제 뭐 외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담화가 발표되던 것과 비교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요. 이게 호국훈련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발표를 했어요. 그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24일 한미연례 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하죠. 예. 네. SCM이 열려서 15개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고 한미 국방부 장관들이 또 합동 기자회견 이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그 미니 연합사 얘기가 나와요. 미니 연합사. 이거 뭐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하면 네. 한미 연합사는 이제 자동으로 해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미군은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 한미 연합사를 구성을 하면 연합사 사령관은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돼 있고, 그다음에 부사령관을 이 한국군이 맡게 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국군은 미국의 이제 이 지시를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걸 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체는 하는데 여전히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하고 싶은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전 지휘권은 형식적으로 넘겨주지만 실제로는 계속 지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연합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왔던 게, 그 공동 성명에 보면 이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한미 국방 대화 협의체를 조정 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이제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양국 간 안보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협의를 한다 이렇게 말은 돼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군의 어떤 이제 작전 지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그 작전 지휘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한반도에서 공군 지휘는 미국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병대, 해병대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해병대가 주로 이제 상륙 작전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미국이 직접 맡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비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북에 있는 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하는, 그 전문적으로 해체하는 그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맡겠다. 그래서 한국군에게 북한의 이 무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욕심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많은 계산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킬체인이라는 것도 논란이 됐어요. 제목부터 뭔가 그런 느낌이 나죠? 아, 예, 뭔가 네. 있어 보입니다. 호전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예. 예, 이 킬체인이 언론에 보도는 됐는데 좀 이제 특이한 게 공동 성명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공동 네. 성명 킬체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공동 성명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킬체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킬체인을 2015년까지 갖추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봐서는 그 회담에 이제 실제 들어가 있던 사람이 언론에 좀 흘려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은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킬체인이라는 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징후를 포착해서 그거를 자료를 분석해서 타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실제 타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공위성과 조기 경보기, 뭐 정찰기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미사일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빨리 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타격하자라고 해서 바로 타격을 이 좌표 맞춰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포나 뭐 미사일 발사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MD의 어떤 일부분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군 당연히 이건 그 저층 그 미사일 방어망이기 때문에 미국의 MD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형 MD라고 얘기를 예, 하죠. 한국형 MD 뭐 네. 입만 열면 그런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의 MD라는 게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만 미국 거고 저층은 한국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름은 한국형 MD지만 사실상 미국의 MD에 이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MD를 그 저층 뭐 요격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해도 결국 미국에서 미국의 인공위성이 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의 시스템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방 한계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예, 예, 그렇죠. 미국이 하기 참 부담스러웠을 텐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지금까지 입장은 네. NLL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 기본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NLL을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직접 그어놓고 근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또 맞지가 않고 정전협정에는 이 어떠한 형태의 봉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봉쇄선으로 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이제 정전협정 위반의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NLL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뭐, 이건 뭐 한국군이 알아서 하는 문제,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약간 좀 뉘앙스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NLL이 뭐, 영토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음,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해서 NLL이 무슨 해상 경계선이다라고 딱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이건 뭐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그 한국 정부와 이렇게 교신한 내용들 뭐 외교 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NLL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NLL은 임의로 그은 선이고 한국군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은 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영해선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영토선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해다라고 얘기했죠.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공해다 이런 표현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마치 이제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걸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국 군부에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 건지 이게 북한에게 준수할 걸 촉구한 건지 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 보고 NLL을 지켜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NLL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이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것이고 여기 보면 이 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해서 NLL 일대에서 또 전쟁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호국 훈련도 아마 NLL 일대에서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도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번 네. 호국 훈련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NLL에서 어떤 훈련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제2의 제3의 연평도 포격전을 낳을 수 있는 위험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이 북방 개선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을 밝힌 시점이라든가 이 내용 이런 게 아무래도 지금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하고 긴밀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하필이면 대선을 앞두고 NLL이 네. 갑자기 이제 논쟁이 됐어요. 여기도 후보 저기 에 나온 건가요? 미국이 예? 이제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건가요? 네, 특정 후보를 이제 예. 밀어주기 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NLL 논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그 문재인 후보를 겨냥을 해서 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우리 영토 주권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 뭐 단독회담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자료를 까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아, 실제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NLL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 진위 여부로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본질은 이거죠. NLL이 과연 유효한 선이냐,
NLL의 이 진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는 게 오히려 이제 본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질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냐 안 했냐 그런 발언을 했냐 안 했냐로 따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 합의된 게 있어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된 건 뭐냐면 NLL은 지켜야 된다. NLL은 우리 영토선이다. 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고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냐 안 했냐로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렇지 NLL은 우리가 지켜야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가버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NLL에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훈련을 하다가 연평도 포격전 같은 사건이 터져버리면 이게 누구에게 이제 유리하겠는가? 이건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이 NLL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훈련을 계속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게 결국 대선에 어떤 새누리당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제 행보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의혹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본격적으로 연평도까지 가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근데 미국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또 모르거든요, 나중에. 음, 이게 미국이 요걸 갖고선 노골적으로 나왔다가 이제 본인들이 사실 NLL을 그은 것도 있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취해온 입장도 있고 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붙어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겠죠, 물론. 예. 네. 자, 문재인 후보가요, 강원도를 방문해 자신이 안보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초반부터 그랬는데 공수부대 출신인데 이런 걸 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전투복도 네. 입고 막 이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군사력을 강조한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도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뭐 군사력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도 같고요. 예. 문 후보의 발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그 강원도를 이번에 이제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고성 남북 출입 사무소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참여정부는 강한 안보 능력으로 5년간 북한과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를 지켰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NLL이 뚫리고 수많은 아까운 젊은 목숨들을 잃게 한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저는 특전사 군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 강한 안보 능력이 결국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이 국방의 의무를 이제 특전사 출신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안보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새누리당 집권 시기에 뭐 NLL이 뚫린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NLL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또 그래도 오늘은 또 보면은 강원도를 뭐라 그랬죠? 남북 그 협력의 특별 지역으로 네, 선포해서 뭐 그렇죠.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했는데 하여튼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공동선언 계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과는 약간 배치되는 거예요. 안보 관련해서 나오는 언급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금강산 관광 확대하고 뭐 서해 뭐 공동 어로 구역 설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 문재인 네.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남북 간에 뭐 자기가 취임하면 바로 특사를 보내가지고 취임식에 초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 강한 안보를 강조를 하고 NLL 사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과연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나오면 북에서 아, 저 후보는 정말 이 통일을 지향하고 아주 평화를 지향하는 후보구나 이렇게 과연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그 26일에 29일에 10월 29일에는 또 이런 발언도 했어요.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최우선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군이 북에 대한 경계 의식을 장병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필요하고 그 세부 운영은 군이 판단할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박근혜 후보의 발언인가 싶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고 최우선 경계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에서 이걸 뭐 쉽게 받아주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뭔가 좀 모순돼 있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계속해서 NLL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기가 안보를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남북 뭐 경제연합 뭐 이런 것들과 사실 배치돼 버리는 그런 이제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배치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게 저기 미국에 낙점받아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힐 만나서도 그렇고요. 예, 만나서도 계속 한미 동맹을 막 강조했죠. 한미동맹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예, 그 퇴보한 거예요. 후퇴한 거죠. 후퇴한 거죠. 미국에도 노할 수 있는 대통령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근데 그런 수준에서 훨씬 지금 후퇴한 예, 건데요. 집권하기 전부터 이런 예, 시기인데. 요렇게 이게 중간층을 끌어안으려는 뭐 고육지책 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저는 그 국리를 좀 잘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평화를 지향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광범위하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본질적으로 보고선 과감하게 평화를 이렇게 딱 나가면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게 민주당의 근본적인 좀 인식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한미 관계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인식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후퇴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여전히 이 대외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관계를 여전히 이 비중 있게 놓으면서 나머지 나라들과의 이 외교를 넓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에 상당히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보면은 그 총선 때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발언들이 나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한미 FTA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대선에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때에 비해서 보면 지금은 전혀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왠지 잘못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상당히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단지 그냥 선거에서 표 좀 얻으려고 생각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미국 한미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 여기고 있고 미국과 협력을 잘해야 된다라고 실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뭐 지고 당하고 국익을 훼손당하는 한이 있어도 미국에게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실제 있는 건지 그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좋은 안보는 전쟁이 일어날 이 환경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사력을 키우고 이런 게 안보가 아니에요. 군사력을 키운다 싶으면 사실 동북아에 이 군사 강국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일본 다 모여 있는데 이 속에서 군사력을 키워서 안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이 GDP 전체를 다 국방에 때려 박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뭔가 이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안보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는 좀 안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죠. 적극적인 안보가 총 들고 군사훈련하고 이게 뭔가 호전적이고 막 이런 걸 대결 의식을 북돋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를 쓰는 그렇죠. 평화 거죠. 공세를 예, 하는 게 맞죠. 예, 평화 공세. 예, 이런 거 평화 곧 안보다 이런 좀 인식을 갖는 게 좋은. 그리고 원래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안보냐? 계속 죽지 않냐? 계속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대선 후보들이 못 따라와요. 네. 국민 수준을. 네. 자,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되게 거셉니다. 지난주에 주권방송 대표 압수수색,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이번 주에는 민권대 윤기진 공동의장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감옥에서 쓴 편지, 검열받은 편지를 이적 표현물 제작 매포죄로 물었거든요. 참 굉장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검열한 사람은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검열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검열을 해서 또 그 중에는 이제 내보낸 것도 있고 안 내보낸 편지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차라리 아예 전부 다 싸그리 뭐 못 내보낸다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정말 함정수사. 이거 함정수사가 예,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인데 이 집은 또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이게 뭐 대선 앞둔 색깔론의 일환인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남북 대결 뭐 이런 것들이 또 첨예화되다 보니까 이 평화통일 운동에 대해서 화풀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그 연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관에서 뭐 100건의 뭐 공안 사건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선이 있으면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이 공안 사건들, 그 북풍, 뭐 색깔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올해는 특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선이 이제 쭉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NLL 문제가 이렇게까지 부각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NLL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선 이슈가 모두 사라지고 다 NLL로 이렇게 집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씩 이제 변하고는 있긴 하는데 뭐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NLL에 대해서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막 보고서를 만들고 있던데 갑자기 왜 NLL을 부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하고 뭐 한미 연례 안보 협의를 하는데 뭐 NLL을 사수하겠다, 뭐 훈련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 안보 분야의 이슈를 계속 꺼내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색깔론, 이게 안보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이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게 이런 공안 탄압들이죠. 그래서 이 평화와 진보적인 의제들 통일을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시도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주권방송 대표 집을 압수수색하고 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방송국을 직접 탄압하면 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괜히 돌려서 이제 이 방송국 관련자의 뭐 과거 행적을 빌미 삼아 가지고 방송국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이게 결국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어떤 이 불안 전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단순히 대선용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그 탈북자 단체에서 삐라를 날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경찰들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삐라 날리는 걸 막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청와대에서 이 삐라 날리는 걸 막는다 이렇게 나오면서 경찰들이 가가지고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날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하다가 최종 판단을 한 거죠. 이거 실제 삐라 뿌렸을 때 잘못하면 이게 전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좀 막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선에서 막은 건지 뭐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찍어 보니까 진짜 전쟁 날 것 같아서 막은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그냥 자체로 판단해서 막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명박 정부나 이 새누리당도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에서 위기 국면을 조성을 하다 보면 자칫 전면전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면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면전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결국 이제 새누리당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기본 전쟁이 나기 전에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른바 이제 후방 안정화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전쟁 났을 때도 전쟁 초기에 그 보도연맹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실제 아무 그 죄도 안 지었는데 과거에 무슨 이제 이 행적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유로 별 시답지 않은 이유 가지고 보도연맹에 몽땅 가입을 시켜놨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그 사람들은 다 싹 끌고 가지고 다 학살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이 예비 검속을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비 검색 분위기. 그쵸. 저는 뭐 국방부에서
종북 세력들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국군의 순간부터 적이다 뭐 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한 순간부터 사실상 이건 예비검색 분위기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